토론자 입장에서 받은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리고 평생학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평생학습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소득 제고, 그것과 비인지적 측면과의 어떤 관계이고, 또 재해라고 하는 지역의 의제가 있을 때 그걸 평생학습과 어떻게 연결해 가는가 하는 그런 주제에 이어서 이걸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열린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ECD하고 유네스코를 엮어서 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오전에 기초 역량 또는 역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 역량의 토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 역량에 대한 관심을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또 유네스코 쪽으로, OECD에서 이제 기초 역량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유네스코 쪽으로 가지고 오면 교육에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to know, to do, 그리고 to be, to live together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기초 역량에 대해서 OECD에서 뭐라고 얘기했든 교육의 4 기둥이 학습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학습하는 능력이 기초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습력 또는 학습 능력의 토대 위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들로가 그 4가지 기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서 learning to be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포로 보고서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한참 지난 후에도 인간의 품격이 도대체가 올라가지 않고 지역의 국지적인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한테 너무나 부족하다, 이걸 바로 세우고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기초 능력, 그 중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고, 아마도 4차 혁명이 됐든 산업혁명이 됐든 5차 산업혁명이 됐든 앞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능력, 역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한테 인적 자원과 관련된 어떤 논의를 할 때 이런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과 이윤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과 이게 서로 갈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양립 가능한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초 능력 또는 기초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준이 있습니다.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의 차이가 계속 있고 향상시켜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 능력이나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끝난다든가 중학교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끝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평생 동안 우리는 기초 능력이나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될 과제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재난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능력이지요. 그것도 이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텐데, 그걸 우리의 인생 전체 생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끌어올리도록 설계를 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은 마치고요. 그 나머지 질문은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들에게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사회자는 시간 아껴주는 토론자가 제일 고맙더라고요. 예.
네, 다음은 우리 유성욱 교장 선생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일 마지막에 네. 토론하는 사람이 아마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학교 교육이 가장 현명한 투자다. 그럴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또 학교 졸업 후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뭐 여러 가지 비인지적인 스킬, 이게 노동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 하는 엘리자베스 킹 연구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세상에서는 정규 학교 졸업한 후에도 또 다양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에 대한 평생학습이, 평생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정말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의 라이프 사이클도 비례해서 이제 감소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습득한 직무, 지적 기술 현재 가치도 이제 급격히 하락하는데, 한편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노동 시장이 이제 개편되면서 전 생에 걸쳐서 여러 번의 일자리 변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한 결과를 보면 평생 직업 변경이 2번 일어나고 직업 내에서 직장 변경이 한 15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17번의 일자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직무 능력,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현재에서 직무 능력이나 구직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기존 교육 체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나노 디그리 모델이라는 것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노 디그리라는 것은 4차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어떤 특별한 전문성 형성을 위해서 직무 능력이 필요한 핵심 강좌만 한 3 내지 7개 이렇게 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또 한국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은퇴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기나 용역 같은 그런 직종 64개 직종에 대해서 재취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러한 교육 정책은 전부 구직자나 전직 희망자, 은퇴 예정자만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직무 대비 직무 이직 대비 직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2015년 교육 과정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됩니다. 제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스마트 팩토리 또 로봇을 제어하는 PLC나 C 언어 같은 그런 교육들을 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나라가 지속적으로 문해 교육을 해서 현재 문맹률 1%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맹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학교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든지 알고리즘 이런 어떤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지만 성인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ITC 활용 기술만 가르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빠르게 저희한테 스며들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세계 테니스 랭킹 1위 라파엘 나달이 쓰고 있는 바블롯 라켓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스트로크 분석 그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테니스 치는 매니어지만 아직 한 번도 그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뭐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는 동호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테니스뿐만 아니고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제 가전 제품도 전부 원격 조정되고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생활 이런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의 필요성 점점 증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기조 세션 그 3에서 AI가 진화가 되면 인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저께 토론을 했습니다. 세 분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사라질 거다 하는 분이 두 분이고 사라지지 않을 거다 하는 분이 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이게 4차 혁명의 어떻게 보면 핵심 도구죠, AI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2020년까지 거기에 나온 그 발표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200만 개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710만 개 일자리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향후 한 5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일자리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맥킨지 같은 데서도 그 현존하는 일자리의 47%, 즉 한 1억 5천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 토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뭐 디지털이라는 것이 새로운 변혁의 동력이고 동인이고 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대응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기술의 모든 계층, 전 인구가 다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그 토마스 베일리 컬럼비아대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이 미국 내에도 심각한 교육의 불균형이 있다. 또 데니엘 카스트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 세대 간 인구 그 계층 간의 디지털 격차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비리그 같은 어떤 유명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고 커뮤니티 대학 같은 데를 다니는 학생들도 이런 거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에 취약한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도 필요한 그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층이 더 이상 디지털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앞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분야의 체계적인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제4차 혁명 이런 쓰나미, 아주 엄청난 그런 변화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디지털의 그러한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부도 진짜 그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도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여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고객께서는 춥다고 에어컨을 꺼달라고 그러고, 어떤 고객께서는 덥다고 에어컨을 켜달라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에어컨을 잠시 켰다가 다시 끄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고객에 만족시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Now you understand, yeah? Okay. 이분은 충청도 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늦게. Yeah, thank you for your translation. 정말 통역사님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역사 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지금 그 아까 플로에서 온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 소시오 이모셔널 스킬이 부모님 유전으로 받은 거고 혹은 성장 환경 요인이 더 큰 거 아니냐, 이게 교육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엘리자베스 킹은 교육 가능하다, 오픈니스 하면 맞아, 오픈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다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발표자분들이 그 주제 발표한 거하고 주제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교육하고 발표하신 내용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평생학습이 4차 산업혁명에는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시야마 교수님한테 질문이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토론하고 다루는데 일본에서 생각할 때 조금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냐, 혹시 일종의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은 안 드냐, 일본에서는 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왜 안 하냐, 오가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게 질문이 아니고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소사이어티 5.0이라고 그런다.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쓰유는 한국만의 고유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So, Professor Ishiyama, can you respond? Yeah. 明確な答えは僕は持ってはいません。それを最初に謝ら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First of all, I don't really have a definitive answer to your question. ただ第4次産業革命という形で論じられているテーマは日本では決してそんなに古い新しいテーマ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生涯学習政策が展開されてきた1990年代にも00年代にもこの手の議論はもうすでに展開されていました。Howev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n't really a new thing in Japan. They talked about it back in 1990s, also in 2000 and also in 2010. そのことよりもやはり考えないといけない大問題が日本にはたくさんあると。一つはやはりその少子高齢化の問題であると。でまた我々にとっては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っていう問題であってそうした目先の問題でもっと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かもしれません。In Japan, we have many other issues, which one of them is the natural disaster, the earthquake, and another is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So maybe because of these, we haven't talked about much. もう一つ言うとこの手の議論の場合には将来が大変になるから、フォーマルな教育のところを強化ないしは拡大すべきという議論に一見なるわけですけどそのことの限界性が日本ではだいぶ議論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に思います。네. To add one more, in Japan, there has been talks about how whether they should actually strengthen the formal education again rather than the informal lifelong learning. There are a lot of debates about this. 例えば今回お見せした3つの事例は実は公教育や社会教育とあんまり絡んでない事例なんですね。So these three examples I actually showed in my presentation doesn't really involve either the formal education or the social education. つまり、政府や財界の価値観とは違う価値観をそこでは皆さん学び取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当然ながら政府や財界とは距離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In other words, it does not involve the government or the business perspectives.
いいですか。ねですからそういう学習をむしろ広げていくということの条件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我々のものの考え方だということです。はい。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됐죠? 왜냐하면 그 아까 윤영학 교수님이 3분 이상 남겨줬는데 다른 분이 다 써버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윤영학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없어요? 예. 없습니까? 네. 아까 그 통역 마지막 못 하셨는데 하시죠. 예. 마지막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코어 컴피턴스로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다음 창의력,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협업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이게 5가지를 들었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코그니티브 스킬과 난 코그니티브 스킬을 필요로 하고 우리 그 도호쿠大学의 이시야마 교수님께서는 그 커뮤니티 러닝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좀 관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4차 산업혁명이건 5차 산업혁명이건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커뮤니티 학습이 필요하다. 뭐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이시야마 교수님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준비해 오셨는데 굳이 일본어로 하신 것은 우리 포럼을 글로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저 멀리 워싱턴 DC에서 그 비행기 타고 온 우리 엘리자베스 킹, 그리고 우리 류웨이 이시야마 도호쿠 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방송대학의 윤영학 교수님, 전북기계공고의 위성욱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감사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